잘 지내셨어요? 어, 오늘이 벌써 수요일이네요. 오늘 지난번에 그리다만 그 보강동 골목 시리즈 중에서 뭐 하나를 조금 더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설명드릴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 그 터치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터치라는 거는 그 손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그 붓이 뭐 물감을 찍어서 이렇게 뭐 흔적을 남기는 거를 터치라고 하잖아요. 뭐 영어로는 터치 그러면 만지다 뭐 이런 뜻도 되지만은, 미술 용어에서는 그 붓의 흔적을 그 터치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쓰는 저런 모필붓처럼 부드럽게 어떤 그 이 수채화 물감이나 아크릴 물감 뭐 이런 등등을 찍어 나가는 방법도 터치고, 그다음에 디지털 붓으로 만든 거친 그 붓에다가 유화 물감을 툭 찍어 가지고 이 내던지듯이 이렇게 툭툭 찍어 나가는 것도 터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터치가 이제 강하게 쓴 사람도 있고 약하게 쓴 사람도 있고 그렇죠, 물론. 그럼 렘브란트가 쓰는 기법은 살살 비벼가면서 쓰는 그랜징 기법도 쓰고 뭐 그런 기법이 많고, 또 고흐가 쓴 기법은 툭툭 던져 나가듯이 또 전묘하듯이 이런 그 터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동양에 그런 게 없었느냐? 굉장히 많았죠, 동양에도. 어떻게 보면은 서양의 그런 필법 역사보다 동양이 더 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 또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오늘은 그런 터치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붓의 터치는 그 사람의 버릇에 따라서도 형성이 되지만, 처음서부터 어떻게 스승님한테 사사를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또 영향이 꽤 깊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렇게 그 혼자 뭐 이렇게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보충 설명을 조금은 좀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 세세한 것까지 다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좀 불리한 입장은 맞아요. 왜냐면 뭐 학교를 간다거나 뭐 선생님께 사사를 받는다거나 하면은 이 설명이 반드시 필요가 하거든요. 필요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좀 버벅거리지 말라고 지금 처음부터 실수를 하고 있는데 좀 조심해서 한번 잘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동양화를 정식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동양화 필법이나 이런 거에 영향은 그 고암 이응로 선생님 그 공방을 자꾸 이렇게 좀 들락날락 거리면서 조금 이 배운 거가 전부이긴 한데, 그리고 나중에 물론 이제 귀국을 해서 정식으로 붓글씨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런 필법이나 뭐 이런 그 붓글씨 쓰는 방법 뭐 그런 거는 이제 이응로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지만,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저도 이 동네 뭐 이 어떤 서예 학원도 이렇게 들락날락 거려 보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은, 여러분들 며칠 전에 어떤 구독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필력이 좀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수채화에서 제가 쓰는 방법은 약간 선이 많잖아요. 그 선 묘사가 많단 말이에요. 이 선을 이렇게 작게 갈라치게 하는 거는 왜 저렇게 자꾸 하냐면은,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묘사가 계속 길게만 될 수는 없거든요. 이 점이 점점 찍어서 선이 되고, 이 또 선이 자꾸 모여가지고 면이 되고 그러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점선면이라고 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뭐 그런 이론을 가지고 뭐 점 하나 탁 찍어 놓고 이거는 나의 예술이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추상적인 거고, 지금 이런 그 어떤 구상적인 이런 방법 논에서
그런 걸 조금 해보자면은 그 공부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뭐 제가 며칠 전에 단 두 가지만 알면 수치화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런 말씀 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말을 했지 않느냐. 사실은 맞죠. 그것도 맞고 이렇게 또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또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교육이라는 거 미술 대학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가르치는 게 그런 거일 수가 있는데 대놓고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것도. 이제 뭐 스승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질문을 한다거나 그러면 터치가 뭐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깨우치기를 바라지만은 그래도 조금 도움을 주면은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 방법을 알고 나면은. 그래서 이제 흔한 예로 제가 어떤 이 화가가 겪었던 이야기를 살짝 하면서 제 스승님이 겪었던 이야기예요. 이제 돈이 너무 없으니까 옛날에는 어떤 화실 이런 게 양반들 자재라든가 아니면 돈 많은 그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그 대청에 딱 앉아서 뭐 이런 이 소반들을 깔고 아니면은 이 서안들을 깔고 그림을 가리켰다고. 이제 그럴 때 보면은 또 항상 돈이 없고 그런 집안의 자제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기웃거리다가 그냥 나는 그냥 밥이나 해주고 불이나 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슬쩍 들어가서 곁눈질로 배우듯이 배우는 분들이 많았어요. 진짜로. 부직갱이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 안에서 선생님이 가리키면은 뭐 선생님이 이제 어떤 식으로 가리키냐면은 야, 필법이라는 거는 말이다. 계자점도 있고 송엽점도 있고 호초점도 있고 동엽점도 있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대청에서 도대체 뭘 가리키고 있는 건가? 올라갈 수는 없고. 근데 이제 그거를 하도 들으면은 저녁에 이제 그걸 한번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이제 계자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한문으로 계자 이렇게 쓰면은 이 네 개의 터치를 가지고 하나의 뭐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 설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작은 입을 만든단다. 만드는 모양이 계자를 닮아서 계자점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고. 서양에서는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서양에서는 그런 거를 가르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으니까 실기실에서 계속 선생님이 보여주면서 이거는 터치야. 터치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쫑쫑쫑쫑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단다. 이렇게 하면서 또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저절로 오랜 세월 동안 습득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자기 몸에 배겠지만 이런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그거를 계속 깨달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그런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일화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직갱이 가지고 부엌 바닥에다 이렇게 그려본다고. 그럼 송엽점은 또 뭐냐 하고 또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송엽점은 나뭇잎을 그리는데 솔잎이 뾰족뾰족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그릴 때 묘사하는 방법이란다. 이제 거기도 뭐 보통 터치를 4개로 끊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필법을 아래로 쓸 것인가, 위로 쓸 것인가, 이거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주소 듣는 거예요. 자꾸 위에서 찍는 방법이 있고 밑에서 위로 훑는 방법이 있고 뭐 이런 걸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붓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면서 이제 소나무의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 서양은 또 어떻게 가르치냐면 소나무를 그린다 그러면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딱
그 어떤 그 줄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커다랗게 한 3등분으로 해서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세세적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고.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첨부를 한번 해볼게요. 이 점을 찍는다는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점묘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점묘법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기를 뭐 세라나 이런 사람들이 시작을 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이 신식 교육, 현대식 교육을 받은 어떤 미술 학도들이 하는 이야기고,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이제 조선 총독부 그 일제 시대 때 어떤 그 새로운 그 미술 그 방법이 도입이 되었거든요. 그때 그 이 보통 학교용 미술 책이 있다고. 그 책도 제가 이렇게 좀 뭐 그 나중에 좀 설명을 해가면서 그 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수집을 해서 그걸 보면서도 얘기하는데, 이 전묘법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개자가 저런 개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게 분자 비슷하기도 하고 개자 비슷하기도 하고 한데, 특히 이제 그 대나무 같은 거 탁탁 칠 때 저 개자법을 많이 쓴다고. 분자라든가 개자라든가 이런 거를. 그래서 저 뭐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저렇게 가리켜야 되는데, 보면서 그 연필 그 뭐 무슨 중봉을 써라 아니면 측봉을 써라 해가면서 이제 선생님이 가리켜야 되는데, 그걸 봐야 되는데, 그 밑에서 계속 보는 그 이렇게 부직갱이만 들고 그 귀동냥으로 배우시는 분은 저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답답했던 거지. 그리고 송이업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소나무잖아요. 대나무, 송이. 그럼 좀 침엽수림이니까 저 뾰족뾰족하다고. 저 뾰족뾰족한 거를 이렇게 좀 여러 개 이렇게 뭉쳐 놓으면은 그 하나의 또 그 줄기가 되는, 저기 어떤 그 군락이 되는 거죠. 이게 자꾸 떨어져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서 뭐 어떤 그 소나무에 뭐 줄기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소나무에 줄기를 먼저 쓱 넣고 저런 송이엽점을 갖다가 찍어가지고 그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저거를 그 눈으로 보지 않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런 거를 그 그리려니까. 그리고 점을 찍어가지고 또 나무도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저게 무슨 나무일까, 무슨 나무일까 그런 걸 판단을. 이 제가 그리는 그림이 그 요철이 많아가지고 뭐 이 중성 테이프가 잘 안 붙네요. 그래서 다시 만들었어요. 이 뭐든지 좀 완벽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좀 급한 마음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 그 쇠라는 저렇게 이제 점묘법을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 동글배기로 계속 찍는 것 같은데 그 붓의 크기, 붓의 어떤 그 따라가지고 다 그게 다르겠죠. 저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터치예요. 이제 저렇게 이제 인상파 시절에는 저렇게 했지만 그 뭐 예전에 렘브란트나 이런 그 시절에는 저렇게 안 그렸겠죠. 또 그냥 이 점을 찍 때, 그다음에 선을 찍 때 약간 뭐 그 비벼가면서 이렇게 했다고 붓을. 근데 동양에서는 진짜 우리의 독특한 어떤 그 이론이 있다고, 필법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보충 설명을 하다가 그 자꾸 떨어져가지고 다시 만들었는데, 이거 아침부터 딱 이렇게 좀 이 게이지를 올려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그러지 못해가지고 좀 죄송하지만은, 지금 제가 저렇게 터치를 막 하고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필법이 있는 듯 없는 듯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저게 오랜 세월 저렇게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게. 가령 제가 이제 나무 줄기를 하나 이렇게 몇 개를 그려 놓을게요.
뭐 대충 그려놓고 설명을 해도 이거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나뭇잎을 그리는데 저렇게 좀 녹목, 그러니까 이 먹을 좀 부드럽게 붓에다 묻혀가지고 아까 이 개자 형식으로 저렇게 칠을 하면은 저게 무슨 모양의 나무일까? 약간 뭐 오동나무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측봉을 써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점점점점 찍으면은 저건 멀리서 보면 좀 소나무 같기도 하고. 저런 방법은 겸재정선이 엄청 썼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나무 같은 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동글배기를 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뭔가 또 이 가는 선을 이용해서 이 먹을 많이 찍지 않고 조금만 찍어서 나오면은 또 처음에 했던 그 나뭇잎하고 좀 다르잖아요. 저렇게 종류별로 다 다르게 할 수가 있다고, 이 동양의 필법으로도. 저렇게 다시 녹목으로 찍어가지고 큼직큼직하게 어떤 가지치기를 하는 그런 필선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보면은 벌써 4가지의 어떤 나무를 그렸는데 다 다르잖아요.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제 뭐 점점점점점점 찍어가지고 저 점으로 마치 이제 군락을 만드는 거야. 군락을 만들어가지고 멀리서 보면 저게 무슨 나무가 될까? 뭐 이런 걸 상상을 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찍는다고. 근데 저런 게 굉장히 다양성을 가리킨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동양이 더 깊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우리 동양적으로 그린 그림들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고구려 고분벽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농담과 어떤 그런 터치, 속도, 선, 이게 다 나와 있다고. 안압고분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피부 톤까지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런 거 보면은, 야, 정말 대단했다, 동양도.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아까 이제 하던 얘기 좀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부직갱이로 그림을 슬슬 그리다 보니까, 몇 년을, 한 3년을 그렇게 그리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승님의 눈에 든 거야. 저놈 봐라. 저렇게 그림을 열심히 해서 저 정도 어떤 수준까지 올라갔나? 뭐 이러니까, 그럼 너는 이제부터 대청으로 올라오너라. 이렇게 된 거죠. 대청에 올라가서 다른 아이들은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배웠는데 이 친구는 절실하게 배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해봐라. 너 소나무 한번 그려봐라. 이 부직갱이 그리듯이 그렸는데 잘 그리거든. 그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은 집중력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해가면서 결국은 이제 대청에 올라가서 제자가 되었는데, 뭐 그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제자의 길을 밟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소나무, 대나무 이런 걸 많이 배우잖아요. 옛날 우리 그런 어떤 스승님 밑으로 들어가면은 동양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물론 서양화과, 서양 그림의 출신이지만 다르지 않아요. 방법론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하셨다고 하면서 붓글씨 어떤 터치라든가 뭐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 이렇게 찍는 저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 그림을 그릴 때. 근데 저런 거는 이 서양화를 했던 사람이든 동양화를 했던 사람이든 이게 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갖다 저런 게 다 있다고, 이렇게 나중에 터득하는 게. 지금 이제 보이는 방법은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 그림을 다 그려놓고 지금 제가 이 점선면을 계속 찍었더니 이게 너무 강하잖아요. 선들이 강하고 또 면들이 강하고 약간 좀 불확실성한 그런 면도 있고, 그런 거를 다시 덮은 거예요. 아까 모델링 파스텔을 손바닥에 찍어가지고 덮어버렸다고. 덮은 상태에서 다시 묘사를 해나가는 겁니다. 다시 이제 아까 스승님들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점을 찍어 나가는 방법을 동양에서는
무슨 법이라고 했냐면은 이게 점여법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페인팅의 어떤 스케치의 방법인데 저런 거를 어떻게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로 정리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터치 이거 맨날 서양학 그 선생들 보면은 맨날 터치를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머리에 잘 안 들어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우리 그 스승님이 겪어왔던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벌써 4가지, 5가지 정도의 제가 필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제 그 서두에 나왔던 계자점법, 이렇게 뭐 마치 계자의 한문을 쓰듯이 이렇게 터치를 툭툭툭툭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뭐 그 나무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머릿속에다가 상상을 하면서 찍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확실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저 집에 그 아침만 되면 저렇게 까치 소리가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애들이 이제 쟤네들도 밥 먹으러 일어나나 봐요. 막 굉장히 시끄러운데 뭐 비가 오니까 제가 더 시끄러워요. 근데 저는 뭐 저 소리가 굉장히 익숙하고 좋거든요. 저 소음이 아닙니다. 저한테는. 까치가 오늘은 어떤 때는 요새는 또 까마귀가 그렇게 많아요. 까마귀가 머리가 좋더라고요. 근데 까치보다. 뭐 하여튼 새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에 이렇게 또 강의 자료를 만들고 있으니까 또 기분은 좋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얘기했던 거, 송엽점. 송엽점은 뭐냐면 이제 소나무를 그릴 때 뾰족하잖아요. 이 나무 이파리가. 이제 그럴 때 이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서양학적 방법으로 배운 터치하고 동양화법 그 방법으로 배운 터치하고 어떤 게 유리할까요? 화가의 입장에서는요, 동양법으로 배운 게 굉장히 더 도움이 됩니다. 서양화는 과학적으로 비슷하게만 만들어 가는 것 뿐이지, 이런 그 도가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그 느낌이 있는 터치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겉핥기식으로 이 외향적인 거를 지향하는 게 거의 서양학적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공유하면은 훨씬 더 좋다고. 더군다나 이 어떤 그 중국이나 이런 데는 자기 거를 개발을 잘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마치 우리나라가 이 한복을 갖다가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뭐 어떤 나중에 보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방치하듯이 그 비슷한 거거든요. 학문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로 넘어와가지고 주자학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비들한테 더 먹혔거든. 그래갖고 더 개발을 해가지고 더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많이 승화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 선배들이 겪었던 그 시절에 그 일제시대나 뭐 이런 6대가 시절에 그 겪었던 그런 어떤 방법들 또 뭐 말년에 추사 그다음에 조선 말기에 추사나 아니면 겸재정선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쓰셨던 필법이나 이런 거는 우리한테 맞게끔 굉장히 진화되어 있는 그 필법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사실은 원조가 중국이다 아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따지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뭐 중국은 계속 그 먹히고 그런 그 왕조가 이어졌지만 100년을 넘어본 적이 없잖아요. 중국은 계속 뭐 또 누구한테 점령당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지만 우리는 왕조가 한번 형성이 되면은 거의 막 몇백 년을 이어갔다고요. 신라도 그랬고 고구려도 그랬고 백제도 그랬고 더군다나 조선은 600년 역사를 한 왕조가 잡았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그냥 이것저것 짜집기로 발전해 온 중국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발전시킨 나라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고이신 뭐 해가지고 이것에서 뭐를 찾는다 이런 얘기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경험담에서 오는 그 선배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늘 그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나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그 전묘법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은 제가 이런 풍경화를 그릴 때 이런 소묘법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무 생김새를 갖다가 잘 관찰하는 거, 그건 사실 나무의 본질을 알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아, 제가 처음에 이파리가 저게 형성이 되려면 어떻게 시작을 했겠다, 이런 거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화가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송화가로 날리는 그 봄에 산에 올라가 보면은 그 새로 송화라고 해가지고 그 작은 그 열매들이 열리는 그 이렇게 뽀송뽀송한 그런 그 소나무 이파리가 나오기 전에 그런 열매들이 있어요. 그 순이죠. 그런 게 이렇게 쭉 자라는 거 보면은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등산 다니면서 좀 눈여겨 보시고 그러면은 소나무 그릴 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예전에 환기미술관에서 소나무전을 할 때 200호짜리 적점을 냈는데 그때 제가 소나무를 그리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소나무는 이파리가 자라는 게 달라요. 우리나라의 이 춘향목이라든가 우리나라 소나무들은요, 이파리가 2개씩 나온다고. 이파리가 2개씩 나와서 다 그 뜯어보면은 그 하나의 그 점에서 2개가 뚝뚝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소나무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잡아내지 못하면은 또 동양 그 아까 그 개자법이나 뭐 그 어떤 점여법의 그 송엽점이나 이런 거 찍으면 4개씩 찍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림을 그릴 때 2개씩 찍었어요. 이건 우리나라의 이 춘향목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그게 바로 관찰법이거든요.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잣나무는 몇 개냐? 잣나무는 5개예요. 이파리가 5개씩 나온다고.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뭐 미국에서 나오는 미송이라든가 우리가 보면 미송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요새 건축자재로. 미송은 몇 개가 나오나요? 3개가 나온다고. 이렇게 다르다고요. 각 지역마다. 아, 미송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또 이게 틀리면은 진짜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미친 듯이 그 뭐라 그러시는 분이 계셔 또 그래도 틀렸다고. 그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거 제가 또 다시 찾아보고 또 하는데 우리나라 소나무는 2개 맞아요. 그리고 잣나무는 5개가 맞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 관찰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골목 풍경을 그리면서 이 옆에 주변을 많이 생략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그런 거는 여러분들도 조금씩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뭐 풍경화를 그리는데 옆에 있는 것까지 자잘자잘한 것까지 다 그려 놓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제가 무엇인가? 가끔가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이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하면은 도대체 이 뭐 주제가 뭐예요? 뭐 이렇게 자꾸 따지시는 분들이 계셔. 그거 전체적인 화면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지 세세적으로 끊어서 보신 다음에 하면은요, 그거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선생님들의 댓글은 제가 이렇게 좀 답할 말이 없어가지고 넘기기도 하는데, 그 주제라는 거는요,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나올 수 있는 게 있고, 부분적으로 끊어서 나올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요. 근데 그림이 뭐 그러나요? 그러다 보면은 임의적으로 또 나타나는 방법도 있고, 또 우연성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무슨 어떤 국어학적으로 어떤 기승전결로 설명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이런 제가 이런 설명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사실은 바라는 바지만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죠. 뭐 이게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근데 잊어버리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저도 뭐, 이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4, 50년 동안.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이 전묘법이나 뭐 이런 거를 떠올리기 위해 가지고 진짜 머리를 쥐어 짜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시절에 하도 귀에 못 박히시 들어가지고 뭐 성엽점, 뭐 계사점, 뭐 호초점, 동엽점 이런 거는 그냥 귀에서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하도 혹독하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저도 제 자신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필법을 쓰고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설렁설렁 이렇게 막 그냥 이 혼합법으로 막 쓰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어떤 그 골목 하나에 어떤 옛날 빈티지스러운 지금 거의 폐쇄 직전에 있는 저 집을 그릴 때 여러 가지의 필법이 들어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제가 계속 찍어 나가는 것만 계속 보면은 아 저게 뭐지? 저 기승전결이 도대체 뭐야? 그래서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론적인 거 살짝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게 뭐였지 하고 생각나시는 분은 다시 돌려서 보세요. 필요하시면은. 그러라고 이런 영상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 혼합색을 많이 쓰잖아요. 이 혼합 탁색을 많이 쓰는 이유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삼원색만 가지고 그림 그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록색을 만든다거나 뭐 보라색을 만든다거나 이러면은 다 그거 두 가지 이상 섞어야 돼요, 색을. 그것도 다 혼합색인 거예요. 그래서 이 투명 수채화와 불투명 수채화를 다양하게 섞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거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이 색상에서 도 어떤 그 채도가 높은 곳은 제가 또 그걸 머릿속으로 인식을 하면서 또 그리는 거예요. 가령 저 노란 부분이라든가 붉은 부분, 그 붉은 벽돌 이런 건 좀 채도가 높아야 그림에서 굉장히 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붉은 벽돌보다 조금 더 붉게 한다거나 그게 좀 약간 혼합색으로 망가져 있을 경우는 아까 제가 손바닥에다가 그 모델링 페이스트 돌가루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터치를 줬잖아요.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바닥을 조금 화이트로 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채도를 높이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배우는 거는요, 스스로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조차도 어떻게 그려가고 있나라는 걸 좀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비슷하게 그려도 상관은 없지만은 이렇게 머릿속으로 아 나는 저 점만 받아들일 거야. 저 부분만 받아들일 거야. 이런 거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누적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독특한 자기의 그런 그림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손에 완전히 익으면은 너무나 즐길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뭐를 봐도 스케치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자신감이 생긴다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